서울 일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풍납 일동에 나와 있고요. 풍납 일동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곳은 어떤 동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제가 이제 동네 일주, 서울 일주를 하는 입장에서 태풍 하면 생각나는 동네를 한번 찾아가서 영상으로 담아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태풍이나 그로 인한 물난리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1925년 갑자로 따지면 을축년에 해당하는 때 물난리가 정말 심하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25년 을축년 대홍수라고 부르곤 하는데, 특히 이 중부 이쪽에 강수가 집중이 되면서 한강 일대가 거의 다 범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강 남쪽과 북쪽을 가리지 않고 그 물난리 때문에 그 동네 지형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그 피해가 사실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용산역 앞까지 물이 차오르고 했다니까 대단했겠죠. 그래서 이 풍납동이나 송파 일대도 그 범람한 한강 물에 의해서 한번 싹 휩쓸리게 되는데, 그 토성 그 서쪽 성벽이 그 범람한 한강 물에 의해 가지고 싹 쓸려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풍납일동에 이 아파트 주변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사실 이쪽이 그 토성의 서쪽 성벽 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우연찮은 발견이 이루어지기로 하는데, 아까 이 풍납동 토성의 서쪽 성벽이 범람한 물에 의해서 날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서 백제시대 유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땅속 깊이 붙어있던 초도 같은 귀한 유물들이 나오면서 이쪽이 하남 위례성일 수도 있겠다, 백제의 수도였던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풍납토성 경당지구입니다. 경당지구에 다시 나왔는데요, 제가 촬영 버튼 안 누르고 꺼져 있는 카메라를 들고 혼자 막 떠들었네요. 다시 왔습니다. 와, 좋네요, 다시 오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로 쭉 보이실 텐데, 저런 아파트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0년까지 재개발이 됐던 풍납동의 아파트들입니다. 원래는 경당 연립이라고 하는 연립이 있던 자리 터인데, 이 경당 연립 사시는 분들도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파트 두 동이 들어선 형태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백제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전의 상황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유적 유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나왔던 유구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저쪽에 44호 건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쪽에서 신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사공간에 해당하는 한자 형태로 그 여자형의 대형 집터, 건물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신전과 제사공간이 있을 정도면 여기가 왕성의 중심구역 중에서도 제사공간에 해당하는 곳이겠구나 하는 곳이 이 경당연립 지하에 있었던 거죠. 보시면 평면이 여자를 띠는 초대형 건물지, 입구의 폭이 5.2, 길이가 6.2고
앞에 작은 여자의 그 작은 네모에 해당하는 곳인가 봅니다. 후실은 18m, 13m니까 출토 유물이 거의 이쪽에서는 발견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쪽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던, 폐기가 되지 않았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 조사 당시에 전경들도 있는데 고고학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이 아는 게 없어서 설명을 계속 드리지는 못하겠으나,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때 개발이나 보존이나를 두고 크게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아파트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운 좋게 됐던 곳이죠.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남 위례성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은 있었을지언정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파면은 뭐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쪽을 파니까 왕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유적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경당연립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아니 같은 풍납동 주민들은 저렇게 아파트로 재개발해가지고 새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는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백제 왕성이 여기 있었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중심구역이. 참 원망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이런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문화재나 유적 같은 것들이 튀어나올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 상에 의해서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 공사 시행자나 공사를 하는 쪽에서 비용을 대야 돼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배가 되는 거죠. 문화재가 튀어나와서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조사 비용까지 내야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무것도 안 나와서 개발이 진행된다고 치면 뭐 그 정도 조사 비용이 아깝긴 하나 그래도 되는 건데, 여기는 상황이 달랐죠. 개발도 안 되고 비용은 비용대로 왕성급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조사가 얼마나 길어지고 철저히 돼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조사 비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고, 이쪽에 시행사가 저쪽에 지금 대동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건설사인지 모르겠는데 대동주택이라는 곳이 이쪽에 재개발 시행사였는데, 이게 중간에 문화재가 튀어나오고 공사가 지연되고 유야무야 되는 과정에서 부도를 맞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대동주택이 부담해야 됐던 조사 비용을 이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돼야 됐는데, 예상보다 조사는 계속 길어지고 조사 비용 부담은 늘어지고 공사는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 조사단하고 조합 측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중간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중재를 해야 됐던 게 정부 또는 서울시 또는 구청이 돼야 됐을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은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재개발 조합장이 공사가 지연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있던 유적 일부는 흙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유적 두 기는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적 한 기는 그나마 파괴가 덜 했는데, 이 나온 유적 유구 한 개는 거의 뭐 완전히 파손될 만큼 해서 그때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포크레인으로 무단으로 밀어버리셨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좀 실책이었나? 이것 때문에 이슈가 더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당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풍납동 토성 안쪽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해라 라고 해서, 그 이후에 풍납동 안채에서 일체의 개발 행위가 전면 중단되게 되거든요. 당연히 경당 연립도 재개발이 중간에서 취소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재산권 보호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또 크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백제 수도 하남 위례성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동네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삶 역시도 어느 한쪽을 택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다 매입을 하려면 풍납동이 어디 시골도 아니고 몇 조에 가까운 보상 비용이 든다고 그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도 논쟁이 분분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풍납동 토성 안쪽을 구역별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당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일대는 아마 왕성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은 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정부하고 지방 서울시에서 예산 4천억 5천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풍납동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펜스로 둘러쳐진 공터 같은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정부나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용지죠. 이렇게 주차장을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주차장을 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것들은 펜스를 둘러서 지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되는 과정들을 풍납 1동 곳곳에서 볼 수가 있고, 1990년대 초반 단계까지는 성벽, 성곽을 중심으로 한 보호에 중점을 두다가 이 성 안쪽에까지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쪽 경당 연립과 관련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경당 연립을 쭉 둘러봤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항상 양립하는 가치이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대립을 봉합하면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풍납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